젓가락으로 이제 밥은 꼭 챙겨주셔야죠. 자, 저렇게 지금 막 급하게 허둥지고 뜁니다. 가방을 메고 예, 뛰고 있어요. 가방을 메고. 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우리 학생들. 예, 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자, 정유정이 도착을 했지요. 이제 평소 그리던 이상형의 남자를 만납니다. 그는 바로 장동혁. 연기가 늘 한 가지 색깔이에요. 그렇죠. 영상 참 터치 좋으네요. 자, 지금 당연히 스톱이 떨어졌죠? 자, 오빠 이름은 장동혁이라고 해. 짝사랑하는구나. 빽빽히 지금 오빠 자, 지금 이름을. 메모를 계속 오래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한쪽 팔을 또 비고 있죠.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아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또 보내네요. 오빠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과연 단문자가 올까요? 이거 뭐 하는 거죠? 이건 디카죠, 디카. 예. 얼짱 각도를 활용한 디카 놀이. 예. 자, 인형이 또 나오네요. 그렇게 우리가 털 빠진다고 말했던 인형을 만지고 있어요. 단문자가 왔죠? 뭔가 내용이 왔어요, 오빠한테서. 예. 굉장히 엎드려 있고요. 이번엔 또 누워서. 자, 이제 꿈을 꿉니다. 잠이 드네요. 자, 이거 꿈속이죠, 혁재 씨? 네. 꿈속에서 평소에 그런 이상형에게 프로포즈를 받네요. 사랑의 편지를 받네요. 편지와 함께 푸딩을. 사랑의 반지. 그녀의 손에 나타난 갑작스런 경련과 마비 증상. 그것은 그녀의 생활 속에 있던 어떤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에서 그 위험성을 경고한 손의 통증과 무감각을 유발할 수 있는 이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모두 지워주십시오. 젓가락질을 했다. 무거운 가방을 들었다. 노트 필기를 오래 했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손으로 인형을 쳤다.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했다. 선택! 지워야 산다. 우리 장동혁 씨의 그 한결같은 연기. 네. 아무튼 장동혁 씨가 마지막에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걸 그 네. 반지로 전달했는데 안타깝게도 손이 예. 손이 저리네. 손이 저리고. 예, 손이 저리고 이게 걸려서. 부어서 들어가지도 않고. 야, 이런 경우입니다. 자, 자, 왜일까요? 수학이 모두 들어주시고요. 장동혁 씨부터 똑같이 또 출발합니다. 자, 손의 통증과 무감각을 유발할 수 있는 이 행동. 손으로 인형을 쳤다? 손으로 인형을 쳤다. 절 생각하면서 쳤다? 네. 뭐,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조영기 씨. 요거가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뭐 반찬을 저 콩자반만 계속 집어먹으면 이런 일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젓가락질을 했다. 젓가락질이요.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한민 씨. 저는 노트 필기를 오래 했다. 자,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이상하게 딱 그렇게 되네. 자, 재료를 이번에 온 이제 거예요. 남은 것은 들었다, 어허, 보냈다, 사용했답니다. 자, 자, 윤도현 윤도현 씨. 씨.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했다. 디지털 카메라를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야, 이러면 무거운 가방밖에 안 남았는데요. 야. 퍼펙트. 가방과 휴대폰, 문자.
요즘 뭐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보고됐다라고 하는 걸 보면요. 외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사물함이 있어서 무거운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문자 메시지는 오늘날 진짜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조그만 그 자판을 계속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이런 무리함이 올 수 있죠. 무거운 가방을 들었다. 과연 지우기 성공할까요? 윤서현 씨 지금 자신 있는 표정. 입을 벌리시고 계세요. 지금 너무 자신 있어요. 밀가루 그냥 자신 입으로 있습니다. 먹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틀리면. 먹겠습니다. 자, 예. 과연 가끔 실수도 하죠. 지우기 성공인가요? 정답하면 직접 확인하시죠. 위기 탈출 넘버 원. 미국과 영국에서 그 위험성을 경고한 손의 통증과 무감각을 유발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온 국민의 생활 필수품이 된 지 오래인 휴대전화. 헌데 본래 음성통화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던 휴대전화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점점 문자 메시지의 기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과도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사용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 들어는 보셨습니까? 일명 문자 메시지 통증. 이는 문자 메시지를 너무 과다하게 보낼 경우 올 수 있는 구부정한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작은 액정 화면에 집중함으로써 눈의 피로와 안구 건조증, 그리고 특히 엄지만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인대염증, 마비, 경련 증상 등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출퇴근 시간에 문자 메시지와 휴대전화 게임을 즐기던 김모 씨의 경우 어느 순간 엄지손가락에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후 가끔씩 손이 마비되거나 저리는 증상이 생겼으며 또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던 중학교 3학년 최모군은 언젠가부터 손에 마치 전기가 통하듯 저려왔고 감각도 둔화됐습니다. 최모군의 병명은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하루 50통 이상의 과도한 문자 메시지가 그 원인이었는데 그렇다면 대체 문자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기에 이런 질환까지 나타나는 것인지 문자 메시지 하루에 몇 개 정도? 하루에 30개 정도요? 100건 정도? 100건? 100개? 100개? 이상? 200개. 한 2, 300개. 문자 메시지는 돈이 안 드니까? 그냥 전화보다 간편하고. 말로 못하는 것도 많이 보낼 수 있으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정보통신부의 조사에 따르면 1개월 동안 문자를 1000건 이상 보낸다는 청소년들이 38.2%나 되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쉼없이 보내는 청소년들은 휴대전화 자판을 보지 않고도 보낼 수도 있으며 그 빠르게 역시 놀랄 정도라고 하는데 이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얼마나 문자 메시지가 생활화되어 있는지 서울 소재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핸드폰 가지고 있는 친구들 손 좀 들어주세요. 학생들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모티콘, 영문, 한글이 모두 들어간 40자의 예문을 학생들은 과연 얼마 만에 전송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제시하는 문자를 여기 있는 번호로 보내주세요. 스타트! 예문을 빠른 속도로 써내려가는 학생들. 손놀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입력 속도인데 바로 그때 첫 번째 문자 메시지 도착을 알리는 소리. 야, 전화 걸어서 7308 친구. 놀랍게도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4초. 딱 한 글자의 오타가 있을 뿐 거의 정확한 예문이 겨우 14초 만에 도착한 것입니다. 다른 예문을 주고 똑같이 실험해도 너무나 익숙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학생들. 야, 잘한다.
도착 시간은 평균 30초가 채 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문자 메시지를 생활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했을 때 이런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만약 매일같이 문자 메시지를 약 50건 이상 오랜 기간 보낼 경우 반복적인 손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올 수 있습니다. 손목의 신경은 얇은 외피로 된 관 안을 통과하는데 반복된 동작으로 이 관의 외피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압박을 받아 생기게 됩니다. 만약 자다가 이 손에 타는 듯한 통증과 무감각을 느껴 깬 후 손을 움직이거나 털어주면 통증이 가라앉는 증상을 반복해서 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손목 터널 증후군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문자 메시지의 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5분 이상 계속해서 문자를 입력하지 말고 문자 전송량을 적절히 분산하도록 합니다. 또한 가끔씩 손목과 손가락을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좋으며 구부린 자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경우 목, 등, 어깨가 아픈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용 시에는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게 하고 등을 똑바로 펴줍니다. 그리고 하루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친구들 간 또는 가족 간의 대화를 많이 하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 대신 엽서 한 장 띄워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나 좀 아름다운 엔딩이네요. 예, 문자 대신 엽서 한 장 띄워보는 것이 어떨까요? 요즘 뭐 너무나 많은 어떻게 보면 문자 공예예요. 단체 문자도 많이 받고요. 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엽서 한 장 받는다면 그 어떤 거보다도 느낌이 또 쫙 오지 않을까. 선생님.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요. 꼭 그 휴대폰 문자 메시지 보낼 때 말고 다른 일을 했을 때 또 어떤 경우에 이렇게 좀 발생이 되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화면에서 본 거와 같이 그 문자 메시지를 과도하게 보낼 경우뿐만 아니고 그 컴퓨터 키보드를 많이 두들겨야 되는 회사원이라든가 가사 노동을 하시는 주부님들, 특히 그 빨래하거나 걸레질 같은 거를 하시는 주부님들 등 그 손목을 많이 쓰는 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화면에서 보신 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과도하게 보내서 나타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의 경우는 특징적으로 그 엄지손가락의 통증이 심하면서 그 통증이 여러 가지 관절에까지 파급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문자나 단체 메일 같은 거 받았을 때 상대방의 기분은 썩 좋지 않아서 오히려 반감이 들 수 있다라는 그 통계 조사도 나왔으니까요. 뭐 그 다른 엽서도 좋고 전화도 좋고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